제2의 도시 부산. 한 지자체에서 지난해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합계 출산율 0.31. 이제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인구 절벽의 충격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미정 씨. 일어나야지. 오늘 갔다 오면 내일 또 쉬잖아, 그지? 유아야, 유아 일어나. 다 일어났어. 너만 안 일어났어. 일어나. 매일 아침마다 그야말로 등원 전쟁이 시작됩니다. 해야지. 자, 안돼. 이거 뭐 누나 체크하는데?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할 동안 하준아. 아이들을 씻기는 건 아빠의 몫입니다. 빨리 하고 가자. 이 못해? 응, 알겠어. 힘들어요. 약 이거 하나 사는 거 뭐 어렵겠나 싶지만 사실 이것도 일입니다. 다 일이에요. 바쁜데 이거 하나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1년 전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유미정 씨. 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기침하는데 약 먹어야겠다. 유아야, 너 거 먹어. 복직을 앞두고 첫째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찾지 못한 건데요. 결국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첫째를 함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틈날 때마다 유치원을 알아봅니다. 4,800원. 도보로. 내년엔 둘째도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맞벌이긴 하지만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국공립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적고 그래서 웬만하면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데 중구에 없네요. 국공립이 사립 한 군데밖에 없네요. 유치원을 갈 수가 없겠는데요. 중구 전체에 국공립 유치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에 맞아요. 다른 지역까지 알아봐야 하는데 문제는 통학 거리입니다. 버스로 24분인데 여기가 저희 집인데 걸어서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얘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애 둘을 데리고 여기를 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침을 여기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여긴 안 되겠네. 부산 서구까지 포함해서 국공립 유치원은 5곳. 문제는 가까운 유치원도 버스로 15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걸어서 내려가. 통학버스라도 있는 경우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는 미운형이네요. 여긴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중교통을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6분이지만 택시비가 4,800원. 왕복으로 하면 10,000원 정도겠네요. 하루에. 도보로 31분. 당장 내년부터인데 지금 큰일 났어요. 부산인데도 시골도 아닌데 이러네요. 저희가 출근을 하면서 데려다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7시 이렇게 먼저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 출근 시간에 7시에 애들을 준비시켜서 보낼 수가 없고 그게 매일 데려다 주는 거는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등하원이 엄마의 몫이 될수록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 인프라가 사라질수록 그로 인한 불편함은 왜 부모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하원 후 아이들과 놀이터에 잠깐 들르는 것도 미정 씨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갓길에 잠시 주저앉아 노는 아이들. 근데 이제 내 입을 찾아야지, 유아야. 4개짜리를 찾아야지. 아까 전에 나 순대국 먹었어. 있어. 근데 놀이터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놀이터가 없어요. 저희 동네 놀이터 하나도 없어요. 놀이터는 없고 근린공원은 있어요. 거기서 보통 놀고 놀이터는 없어서 우와. 차 타고 나가야 놀 수 있어요. 엄마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놀이터 친구들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못 갔어.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가면 되겠네. 놀이터라도 가려면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근처 근린공원입니다. 졸려. 아이들은 미끄럼틀 대신 운동기구를 놀이기구 삼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 동네는 전신이 빈집이다. 우리 요 밑에. 빈집이 많아가지고 전신에 밤만 되면 고양이들만 버글버글한다. 뛰지 마.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깊습니다. 엄마들이 여기 가니까 이런 놀이터가 있다. 이런 데 살기 좋네. 이런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이미 저희 동네는 저기는 애들 시설이 없잖아. 저기는 애들 데리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시선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사를 오겠어요? 안 오겠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동네에선 육아 인프라가 붕괴되고 이는 다시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들 지금 이 사람이 줄어들면서 지금 더 이상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폐쇄되고 인프라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없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책임은 아이와 엄마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게 불평등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 떠나는 거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족을 꾸리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정착을 안 해요. 하다가도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사람이 떠나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속화가 되는 거죠. 지난해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나린이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이날 대통령실까지 찾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중고에 놀이터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중고에는 놀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뛰어들 수 없습니다. 놀이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놀이터 없으면은 운동장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놀아요. 위험한 곳에서 놀면은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중고 아이들은 딱 필요한 게 놀이터가 1순위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뭐 축구장이라든지 뭐 수영장 이런 거라서 너무 좀 정말 이렇게 소박하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소박한 것도 우리 어른들이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희 자식들이 커서 과연 부산에서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과연 될까? 그게 솔직히 많이 걱정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는 이승미 씨. 매일 딸의 하교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까? 밑에 내려간다. 손으로 건너갑시다. 승미 씨는 등하굣길 아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아 맞다. 오늘 캠페인 활동했지? 통학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찔하게 이어지는 계단을 오가야 하는 통학길. 청소했나 보다. 깨끗하네. 걱정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진아, 여기도 빈집이야. 맞지? 헉, 유리창도 깨지고, 그치? 학교 근처 통학로에 빈집들입니다. 여기는 안에도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절대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지. 혼자 다니면 안 돼. 위험해. 알겠지? 봐봐. 헉, 안에 거미줄도 있다. 빈집이 된 지가 오래됐나 보다. 그치? 혼자 다니면 안 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집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통학로를 따라 깨진 유리창, 거미줄 가득한 빈집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빈집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아서요. 또 빈집들이 많으면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안에서 부셔부셔거리면 너무 무서워요. 저녁에 특히 밤에 지나갈 때요. 실제 유진이의 학교에서 집까지 등굣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표시된 집들이 모두 빈집들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빈집들이 있을까? 제작진은 부산의 지역 언론과 함께 초등학교 반경 1km 내 빈집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빼곡한 동그라미가 모두 빈집입니다. 그 수만 해도 150곳이나 됩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남매 다둥이의 엄마 김정미 씨. 등굣길 안전 문제 때문에 직접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안녕. 주변에서 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쪽으로. 통학로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민원도 넣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아니 낮에도 이런데 밤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늘 차를 타고 지나치던 등굣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 큰 길 건너서 요렇게 큰 길 따라서 저기 학교로 가거든요. 학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도로를 따라 빈집들이 이어지는 동네. 부모가 되는 기쁨이 커 오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함이 큽니다. 조금 무섭고 거기 골목길로 가면 그냥 거기에서 확 떨어진 높은 데서 떨어지면 뭔가 죽을 것 같아서 거기 있잖아요. 거기 막 좁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다칠 것 같고 저는 빈집을 계속 보면 좀 무서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오늘도 불안한 통학길을 지키는 김정미 씨. 저출생 시대 우리는 어쩌다 이 귀한 아이들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아이를 더 단속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불안함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기가 그러니 잔소리로 단속을 하고 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낼 때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결국 이 부모들에게 아이들로 잔소리를 하게 하지. 원래 이 통학길은 이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챙겨야 될 부분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온전히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주어져 있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넘어오는 것은 잔소리밖에 없는 이 형태. 이 현상이 좀 속상함이 크죠. 속상하고. 그동안 수많은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 키우기는 더 힘들어진 걸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이 주로 현금 지원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정부가 그동안 이제 양육 비용 부족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이런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금성 지원의 정책을 집중해서 펼쳐왔던 것 때문에 육아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조금 더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 예산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육아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아동에 대한 인프라,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저출산 걱정은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표나는 티가 나는 그런 지원 정책에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오다영 씨. 첫째 아이를 임신한 기쁨도 잠시, 저출생 시대엔 아이를 낳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보세요. 그 혹시 분만 병원 찾고 있는데 혹시 분만 가능할까요? 혹시 언제 분만 가능하세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예정일이? 올해 지금 분만 예정이에요. 올해요? 네. 저희가 한 6월쯤이나 7월쯤에 상가가 사라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가능하신데 그 이후로는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분만 병원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 하지만 염두에 뒀던 병원이 갑자기 분만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참담해요. 이게 방금 제가 검색하고 한 건데 기장에는 또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장뿐만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병원이 많이 몰려 있는 곳도 있고 사람이 좀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영도처럼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당장 애는 가지라는 말은 하는데 그 애를 누가 받아줄 병원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게 참 안 맞다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오늘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병원까지는 자동차로 30분 거리. 만삭의 몸으로 운전이 어렵기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어머니 왔다 갔다 운전을. 뭐 딸이니까 해줘야죠. 해주긴 해주는데 그러게요. 참 힘드네요. 동네 가까이에는 현재 분만 가능한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만삭 되면 또 매주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거리를 매주 간다 생각하니까 막막하네요. 사실 지금은 아기 지금 태어나는 것도 사실 조금 무서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라고 제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아이 낳기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코고, 입술, 여기 턱. 이 앞에 동글동글한 건 탯줄이고요. 34주 며칠? 아기가 커요. 결국 태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고 전 일단 제왕절개 생각하고 있어서 날짜를 미리 좀 잡으려고요. 제가 이제 배가 많이 막달이 돼서 제가 뭐 제왕절개 자연분만 요거를 선택하는데도 거리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만약에 지금 남편도 일하러 가고 친정 부모님도 만약에 지금 도움을 못 주시는 상황에서 진통이 오면 그 거리를 가서 또 아기를 놓는다 생각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분만 병원과의 거리가 먼 분만 취약지일수록 산모들이 불안함에 제왕절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산모들의 분만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시간 안에 분만할 수 있는 뭐 병원이 없다. 산모들이 그 일상적으로 있다가
응급 상황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언제 진통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막연한 공포보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날짜 잡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뭐 그런 추세 지금 그래서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그 제왕적 그 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엄마 개개인이 봤을 때는 분만이라고 하는 또 위험한 순간을 본인이 이제 겪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훨씬 더 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분만을 수십 년간 했던 병원들이 자꾸 분만 병원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엄마들이 지금 우리 환경, 사회 환경이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엄마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